자, 육각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화라고 되어 있는데 마그네타이제이션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영향으로 뭐 자구가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자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 도메인 자구는 좀 이따 보고, 지금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다? 자석처럼 되는 것, 이거를 그냥 자화라고 합니다. 이제 요 6장은 쓸 게 없어가지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화는 뭐 자석화되는 것을 뭐 자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그네티즘 이렇게 되는데 뭐 자석의 성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뭐 자극적 성질, 이걸 우리가 자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자성체는 뭐다? 뭐 자성을 띠는 물체, 뭐 그 정도에 따라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이 매우 중요한데, 요 그림 잠깐만 보기 전에 요 그림이랑 매우 유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동기의 원리를 봤었단 말이죠. 전동기의 원리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더 앞 시간에 한 건데,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 평행하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기장 이렇게 형성되겠죠.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형성되고,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이제 N극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F는 뭐였죠? L, I, B였으니까 I가 B를 감싸는 방향이니까 I는 이렇게 흐르고 B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가겠죠. 그래서 F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선은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서겠죠. 이렇게 서 있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N극과 S극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서 있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 위쪽 방향은 전류가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방향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이제 자기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게 이제 오른나사의 법칙 한번 더 써볼게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도선을 잡았을 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위쪽 전류에선 아래쪽 방향으로 이쪽 이제 S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알 수 있겠고, 얘도 지금 뭐냐면은 이 요런 식으로 자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나오는 방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N극에서 뭐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왔는데, 얘도 어떻게 된다? 뒤가 N극이 되고 이제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같이 나오는 방향, 잠깐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N극이 되겠죠. sorry 그래서 안 되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 N극이 되고 이 방향이 이제 S극 되겠죠. 나왔다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다? 같이 나란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알 수 있겠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자기장 내에서 자석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볼 수 있겠죠. 당연히 S극과 N극은 서로 어떻게 된다? 끌어당기겠죠. S극과 N극은 서로 끌어당기고, 여기도 S극과 N극은 서로 끌어당길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는 S극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바깥의 자기장은 위쪽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될 건데, 얘도 어떻게 됩니까?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아래쪽 방향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 큰 자기장의 방향은 위쪽 방향, 이 자석이 정렬되는 방향에 의해서도 뭐 자기장이 위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수 있겠죠. 여기서도 뭐다?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모터도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면서 이쪽 서겠죠. 서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면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떻게 되냐면은 같이 자기장을 뭐 나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뭐다? 이 자와의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가 제일 작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란해지는 거, 나란해지는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란해지는 방향으로 자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성체 원인 자리인데, 자성체 원인은 뭐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내에 이 전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전자는 계속 움직일 거니까 전자의 운동으로 뭐 자성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 전자는 크게 뭐 궤도 운동, 오비탈 운동을 할 수 있겠고, 뭐 그 다음에 스핀 운동을 스핀 모멘트가 있단 말이죠. 이제 오비탈 모멘트와 스핀 모멘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뭐 자기장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아까 우리 봤듯이 요 경우랑 똑같이 볼 수 있겠죠. 자,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자가 이게 원자핵 주변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지금 어느 방향이죠? 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보면 되죠.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면 전류는 어느 방향이다?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볼 수 있겠죠.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니까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우리가 아까 앞 시간대에서 이제 원형 전류에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됐죠? 이 오른손 법칙 쓰면 됐었죠. 오른손 법칙 쓰면은 이게 나오는 방향이 됐었죠. 자, 이 경우에는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자기장이 아래쪽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겠죠. N극은 아래쪽 방향, S극은 위쪽 방향. 그래서 원자핵에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스핀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핀도 그냥 이렇게 실제로는 우리가 뭐 궤도 운동도 마찬가지고 스핀도 마찬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진 않고, 이 움직인다라고 하고 전자도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회전 안 할 건데, 자 하여튼 그냥 우리는 뭐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회전한다라고 할게요.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흐르는 거 아시겠죠? 똑같이 이렇게 전류는 반대로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N극이 아래쪽 방향, S극은 위쪽 방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회전하지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스핀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전자의 회전 방향, 뭐 스핀 방향에 따라서 뭐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얘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발생한다?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부분의 자성을 띠는 물질은 뭐 전자의 궤도 운동보다 뭐 스핀에 의해 결정된다. 요거는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데, 이, 이 궤도를 바꾸는 것보다 뭐다? 스핀을 바꾸는 게 뭐 에너지가 더 적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뭐 스핀이 잘 바뀝니다. 이제 궤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뭐 격자 결합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스핀에 의해서 이제 뭐 자기장이 결정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뭐 결합이 세 가지 결합이 있거든요. 궤도랑 격자, 스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스핀이랑 궤도의 결합은 약하고 격자와 스핀과의 결합은 또 약하고, 얘네 둘의 결합은 되게 셉니다. 그래서 궤도 운동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은데, 스핀은 둘 다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뭐다? 이 스핀은 방향이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스핀에 의해서 뭐다? 자기장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고체 물리 조금 배우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 패스. 하여튼 우리 중요한 건 뭐다? 스핀에 의해서 뭐 자성이 결정된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물질은 뭐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이 거의 뭐 얘는 크게 아니고, 이 스핀이 거의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다?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총 뭐지 방향 값이 0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거는 뭐 그냥 뭐 분포함수 이런 것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다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무작위한 방향, 이 랜덤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 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라나? 이렇게 자기장을 이렇게 랜덤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요거 힘이라고 보면 되죠. 힘이 여러 방향에서 다 작용하면 결국 물체는 어떻게 된다? 힘을 이 총 합력은 어떻게 되죠? 0이 되겠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상쇄되기 때문에 자기장이 0이 된다. 그래서 자기장을 띄는 경우에는 뭐 이 원자 내 자석들, 스핀이 특히나 스핀들이 뭐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 뭐가 된다? 자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그림 나올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성체 자화, 무질서하게 흩어진 뭐 자구 또는 뭐 스핀들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 뭐 자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뒤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핀인데, 이 스핀 방향이 이렇게 쭉 일정하게 돼 있는 이런 덩어리들이 이제 강자 성체에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될 때 에너지가 되게 작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거, 요 상태가 에너지가 작아서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이제 그런 스핀들이 이제 전자의 스핀이 다 위쪽을 향하겠죠. 전자의 스핀이 한 방향을 가르치는 그런 섹션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방향이 다 다르죠. 그래서 철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렇게도 이제 뭐 걸어주지 않은 이제 철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각각의 가리키는 방향이 뭐 랜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B가 자기장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좀 단순화시킨 게 이거 되겠죠. 얘는 얘 방향, 근데 얘가 이제 자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하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볼 건데, 한쪽 방향으로 정렬한 경우를 뭐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게 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자석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면 자화가 되었다. 이 부분은 뒤에도 좀 나오게 될 건데, 하여튼 이 경우가 자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이 하나의 이 조그만한 섹션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행하게 배열된 영역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자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성체 종류 볼 건데, 강자성체 이제 페로마그네티즘 이렇게 돼 있는데, 페로마그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외부의 자기장에 대해서 뭐 강하게 반응하는 자성체를 뭐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원자 내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많다.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스핀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돼 있으면 이게 자성이 강한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는 이제 한 방향으로 스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이제 자성이 센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니켈, 뭐 철, 뭐 코발트, 니켈은 아니 잘 못 찾겠어 가지고 이 철이랑 코발트만 보면은 요 내용은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게 전자를 쭉 이제 외부부터 쭉 채워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채워 나간 그런 이제 오비탈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자를 쭉 채워 나가는데, 채워 나가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업 3D 껍질에는 3D 오비탈, 3D 오비탈에는 이 업 전자가 4개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한 방향으로 가질 수 있는 전자가 4개나 되기 때문에 되게 강한 자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의 경우에는 3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업만 가지고 있는 뭐 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뭐 강하게 자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왜냐면 4개씩이나 되고 얘는 뭐 3개나 되니까 되게 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강자성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뭐 무질서하게 아까 봤죠. 이런 식으로 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철이거든요. 철의 도메인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철의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도메인들이. 하지만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면 아까 여기 나와있죠. 자석화될 때는 한 방향으로 자구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된다. 자석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철을 자화시키면은 그게 뭡니까? 자석이 되겠죠. 자석이 될 건데 이 자석은 한방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생강으로 갑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해지긴 할 건데 특별하게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자석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요 내용은 그냥 교과서에 요 내용이 있어가지고 원자 안에 짝을 이루는 전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 건데 몰라도 됩니다. 패스. 강자성체의 전자 스핀 분배 이렇게 돼 있네요. 하여튼 많다. 한쪽 방향으로 된 게 많다. 상자성체는 뭐다? 뭔가 좀 덜 세겠죠. 그래서 약한 자성체를 상자성체라고 돼 있는데 짝을 이루는 전자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알루미늄이랑 나트륨이 돼 있는데 요거만 좀 찾아봤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어가지고 요 경우에는 다 짝을 이루어가지고 얘는 캔슬이 다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래쪽 방향, 위쪽 방향으로 돼가지고 자화 방향, 스핀 방향이 다 이제 캔슬이 된 경우인데 얘는 한 개 남았죠. 알루미늄, 나트륨도 한 개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다 캔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3개, 4개 이렇게 많았는데 얘는 어떻게 한 개니까 어떻다? 자화가 될 수 있는 스핀들이 되게 적겠죠. 그래서 적다. 그래서 전자들이 적다. 스핀 방향의 이제 전자들이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나트륨, 산소 등이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부 자기장을 가기 전에는 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큰 특징이고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면은 한 개가 있으니까 어떻다? 매우 약하게 자화가 되겠죠. 약하게 자기화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사라진다. 이거 한 개 변하기 쉽겠죠. 그래서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상자성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 있는 경우도 상자성체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 반자성체의 경우에는 요게 좀 예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스핀들이 모두 짝을 이룬 경우, 그러니까 다 캔슬된 경우에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아닌 경우까지는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짝을 다 이룬 경우만 볼게요. 짝을 다 이룬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경우에는 다 캔슬이 돼서 자화를 띄기 힘든데 그 경우에는 이제 뭐만 또 고려할 수 있냐면 이제 전자의 오비탈 회전을 이제 원자 핵 주변에서 회전을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뭘 고려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고 렌츠의 법칙 뭐냐면은 이 자석을 갖다 대면은 이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려고 합니다.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렌츠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장에 이건 안 지웠네.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자화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지 않고 약하게 자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모두 짝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한두 개씩 남던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자성체랑 구별하기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어렵고, 중요한 건 뭐다? 요 특수한 경우만 따져볼게요. 금도 짝을 다 이루는데 너무 이게 스핀 분배 길어가지고 뺐습니다. 하여튼
짝을 이루면은 어떻게 된다? 자성을 가지는 스핀들이 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스핀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얘네들 다 캔슬되겠죠? 캔슬돼가지고 잘 없기 때문에 어떻다? 좌우가 잘 안 되는데 그때 뭐다? 렌츠의 법칙 때문에 뭐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좌화가 된다. 렌츠의 법칙이 뭐냐? 요거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는 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구글에다가 한번 검색해보세요.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이제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아까 마그네틱 도메인들이 처음에 이렇게 랜덤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랜덤 자구들이 이렇게 막 랜덤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딱히 뭐 이제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유효 자기장이 없는데 유효한 자기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외부 자기장이 걸어주면 나란하게 정렬되거든요. 요 원리는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뭐 자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외부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된다?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게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도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외부 자기장은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뭐 자화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도 쭉 이 도메인들이 나란한 방향을 이루기 때문에 뭐다? 오래 간다. 영구자석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상자성체는 뭐 이렇게 뭔가 스핀이 조금씩 한두 개씩 있겠죠. 하지만 얘도 무질서하기 때문에 자성이 안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약하게 뭐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하지만 이 힘이 어떻다? 세지가 않다. 약하게 자기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바로 다시 랜덤한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총자기장이 뭐 원자의 자석이 없어서 이건 스핀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스핀이 아예 뭐 잘 없다 이렇게 있는데도 뭐 약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없고 자기장을 걸어주면 뭐 이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 된다라고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화됐을 때 뭐다 얘는 위쪽 방향이 N극, 아래쪽 방향이 X극인데 얘는 어떻습니까? 위쪽 방향이 S극, 아래쪽 방향이 N극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다? 렌츠의 법칙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은 다시 뭐 0인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에 의해서 이제 뭐 강자성체의 자와 얘인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실험했던 내용 중에 한 개인데 이제 마그네틱 도메인 월 모션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이게 지금 N극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N극이라고 보면 외부에서 N극을 걸어줬어요. N극을 걸어주면은 얘 까만 게 지금 N극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N극의 뭐다? 이 외부에서 N극을 걸어줬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이제 N극 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점 N극의 방향이 커질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N극 방향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 나란한 자석으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점점점 퍼져 나갈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마그네틱 도메인이 되거든요. 도메인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 그런 이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이 도메인이 점점점 커질 건데 이렇게 뭔가 벌크 형태로 이렇게 쭉 커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월모션이라고, 도메인 월모션이라고 해서 점점 커지는. 중요한 건 뭐다? 자화가 된다라는 것을 얘가 뭐다? 도메인 월모션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자, 자석 뭐 이렇게 자성체 활용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볼게요. 뭐 전자석 아까 봤죠? 자성체에 뭐 철심을 얘 자성체인 철심을 넣으면 얘가 이제 뭐가 된다? 강력한 자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도 뭐 자기장을 더 세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코어 형태가 되겠죠. 코어를 넣어주면은 더 큰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더 큰 자석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분말 형태의 뭐 고무자석 이런 게 있겠죠. 뭐 분말 형태의 강자성체를 고무와 혼합하여서
다양한 모양의 자석을 만든다. 자기 테이프.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네요. 뭐 자기 테이프라고 이런 게 있네요. 뭐 마그네틱 뭐 카드에 들어가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쓰인다라는 거네요. 자기 테이프. 카드에 들어가는 뭐 그런 옛날에 바코드 이런 게 뭐 이런 거에 많이 쓰였을 것 같거든요. 바코드가 아니고 뭐지? 그 예전에 이제 카드에 보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새까맣게 돼 있었는데 이게 막 그런 거 자기 테이프일 것 같습니다. 요즘엔 IC 카드를 쓰는데 예전에 뭐 이게 긁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다 자기 테이프라고 불려. 여기 있네. 신용카드나 통장 등에 새까만 색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다 자기 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뭐 고무자석은 많이 쓰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뭐죠 이거? 이 냉장고에 붙이는 거. 이 음식 시키면 냉장고에 붙이는 뭐 이렇게 오잖아요. 쿠폰 같은 거 오잖아요. 냉장고에 붙일 수 있도록 그게 뭐 고무자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말랑말랑하니까. 자, 하드디스크.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 하드디스크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터 헤드, 뭐 이렇게 필드, 시그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큰 원리는 GMR이라고 해서 뭐 TMR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자이언트 마그네틱 레지스턴스, 뭐 터널링 마그네틱 레지스턴스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자석을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다. 자석을 이용해서 뭐 이 하드를 만들 수 있다. 하드 디스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HDD라고 하죠. HDD 하드 디스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읽을 때도 뭐 자기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조금 한번 제가 관련해서 PPT가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액체 자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쓴다. 그래서 자석 잉크에도 쓰이고 MRI 조영제 그렇습니다. 여러 개 쓰인다고 합니다. 자, 상자성의 이용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산소의 경우에는 상자성체라서 매우 약한 자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N극과 S극에 이제 액체 산소를 넣어주면은 뭡니까 이제 이 자화가 되니까 이게 여기 달라붙겠죠. 그래서 붙잡혀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이 반자성의 이용 이건 되게 어려운 초전도체라고 해서 얘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반자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밀어내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마이슨 효과라고 해서 붕 뜨게 되거든요. 이 초전도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극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붕 뜬다. 이거는 반자성체보다는 초전도체라고 보면 더 되는데 이런 게 있네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인가?